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세계 특수전 재단이라는 곳에서 주관해서 미 공군 특수작전 부대와 같이 이렇게 시행한 3일간의 심포지엄이었는데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디어 러시아가 공격을 개시했었죠. 제가 지금 귀국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7세기부터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인들이 약 13%가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서 3분의 1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남한의 6배 크기에다가 또 인구는 한 4,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외침이 많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죠. 그리고 아주 곡창지대로서 세계의 식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도 독립이 되었는데 비록 독립된 국가였지만 러시아의 영향에 상당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하게 되면서 더더욱 그런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2004년부터 민주화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가 급기야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강경 진압 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혼란을 이용해서 푸틴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2010년도에는 다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그러한 방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강한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러한 국민 저항과 내부 혼란을 이용해서 2014년에는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전격적으로 점령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서방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거의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돈바스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인 중에서 러시아계가 독립을 원한다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전 아닌 내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분할주의자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돼서 돈바스 지역이 계속적으로 이제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특히 1991년 이후에 태어난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 75%는 이제 우리의 미래는 서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 등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유혹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러시아가 말할 게 아니죠. 더군다나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나토를 선택했다가 또 EU를 선택했다가 싫으면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각자의 선택의 자유를 이렇게 박탈하는 이런 러시아의 행태, 특히 푸틴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의 침공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시사점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 이번에 전쟁에 돌입할 때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봤으면 하는 것은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이나 이러한 EU 국가들이 대사관을 철수시키거나 교민들을 철수하는 이러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끔찍한 일을 믿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일 날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예브, 즉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국민들은 백화점에도 가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염려는 됐지만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치인들도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만 100% 알지를 못하니까 괜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면 자기네들도 곤란하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하느니 차라리 전쟁 위험이 적다는 등 이러한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맞이하는 민주국가의 심리입니다. 이런 것을 적국은 충분히 악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잘 보시고 각자가 만약에 한반도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 그러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는데 참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돈바스의 러시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분리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백령도나 연평도를 북한이 급습을 해서 점령한 다음에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그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곤란한 것이죠. 제대로 된 정부라면 즉각 역습을 해야 되는데 평화만 운운하다가는 시기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깔보고 우습게 봤는데 이번에 이분이 행동하는 것, 즉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또 SNS를 통해서 키예브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방탄모와 전투복을 입고 최전방에서 병사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 국가의 국군 통수권자가 총을 들 수도 있다.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빵가에만 처박혀 있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기구인데 있으나마나한 기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미 유엔군 사령부는 그와 같은 무능한 유엔 본부의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친 현존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엔군 사령부가 없다면 지금처럼 있으나마나한 유엔 기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엔 사령부를 없애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다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 러시아가 사이버전을 실시했는데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국제 해커 단체인 어너니머스가 러시아에 대한 특히 푸틴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제 단체가 국가 기관에 대해서 또 푸틴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도 새로운 세계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건데 이것이 핵무기보다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인데 이것을 방어적인 태세보다는 보다 더 공격적인 태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는 돈바스 지역 정도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 돈바스에 대한 독립을 지지한다든지 해서 돈바스만 이렇게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 공격하는 거 보니까 돈바스 지역은 물론이고 남쪽과 우크라이나 남쪽과 북쪽에서 특히 북쪽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브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경에서 한 90km, 15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루에 20-30km 정도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른지 늦은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벌써 3,000에서 4,000명의 전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도 상당히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2-3일 만에 키예브를 점령을 해서 제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거했다면 모르겠는데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특히 푸틴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 경제 제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는 이거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푸틴한테 상당한 위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현재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병력의 약 60%가 배치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에 이제 그 나머지 40%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병력이 약 한 5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상군은 한 20만 명 되고요. 징집제를 폐지했다가 모병제로 갔다가 다시 징집제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국민들이 전쟁을 위한 의지가 지금 확고한 것 같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AK 소총만 700만 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끝까지 싸우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의지들을 격파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설사 키예프를 점령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나라를 장악하고 하는 것은 러시아, 특히 푸틴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의 마지막으로서 엊그저께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른 의도보다도 자기네들 시간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직간접적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유비무환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만이 우환이 없다는 것이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비겁한 평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비겁하게 살렵니까? 차라리 자존심을 갖고 죽는 게 나을 거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